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는 이 구조가 직류계에서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직류 전동기,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나 유도 전동기 이런 곳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분 있죠. 처음이 우리가 첫 장에서 1강에서 한 페이지 했죠.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언제 다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처음이 원래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 이번 시간에는 3페이지 할 건데요. 나중에 넘어가면은 5페이지, 6페이지도 하고 하니까 너무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처음에 꼼꼼하게 해야 나중에 편합니다. 네, 그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꼭 좀 참고 이겨내 주시기 바라고요.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반 직류 발전기 교재를 보면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장치를 말하며 화학공업용, 통신용, 전기 용접용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손으로 제가 돌리는 신용을 했죠. 이렇게 뭔가를 돌려줘야만 전압이 발생합니다. 돌려줘야만. 그 돌려주는 것을 사람이 돌릴 수는 없죠. 무슨 일제시대에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속 돌릴 수는 없고 이 돌려주는 것을 원동기라고 합니다. 이 원동기는 우리가 엔진을 이용하든지 혹은 터빈을 이용하든지 이러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돌려주는 장치를 원동기라 하고요. 원동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자장 중에서 전기자에 의해 도체를 회전시킴으로써 도체의 전자유도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구조를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세요. 제가 방금 읽었던 것 중에서도 원동기는 말씀드렸는데 자장 중에 전기자에 의해 도체를 회전시킴으로써 도체에서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 이렇게 해서 지금 도체란 말의 뜻과 그 다음에 전기자 이런 말들을 못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볼게요. 일단은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여기에 N극과 S극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도선을 집어넣어.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전기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얘를 뭐라 그랬어요? 얘를 뭐라고 했느냐? 자속을 만든다. 자속을 만드는 놈 해서 놈 자죠.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 뭐예요? N개에서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것을 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회전을 해서 자속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원동기가 돌려줘서 끊으면 어떻게 돼요? 계자를 끊어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오고 있는데 얘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팅팅팅팅팅 해서 그 회전력에 의해서 그 충돌력에 의해서 기전력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다 전기를 만드는 놈이라고 해서 전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자. 그런데 직류계에서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얘는 보세요. 교류죠,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직류기예요. 직류기는 이런 파형이 아니고 이러한 직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직류, 극성의 변화가 없는 이러한 직류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요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놈 뭐라고 하냐? 정류기에서 정류를 시켜주는 놈이라고 해서 정류자라고 하는 거죠. 정류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직류기에 3요소라고 하면은 뭐다? 정전계라고 합니다. 정전계. 정전계.
전기자기약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친근한 이름일 겁니다. 전기자기약 2장 이름이 정전기예요. 2장의 제목이 정전기입니다. 보다 정류자, 전기자, 그 다음에 계자가 정전계가 직류기의 3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정류자, 전기자, 계자에 대해서 배우고요. 1번 계자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2번 전기자에 대해서 배우고 3번 정류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교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얘가 N극이고 S극인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자예요. 계자예요. 근데 계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N극, S극의 영구자석이 뭡니까? 영구자석은 계속 자석이면 계속 자속을 공급하고 있는 거, 전기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전자석 있죠, 전자석. 전자석은 뭡니까? 제가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할 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는, 이게 뭐요?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기기에서는 영구자석을 쓸까요? 전자석을 쓸까요? 확률 50%인데 전자석을 씁니다. 대부분. 왜? 영구자석은 끌 수가 없어요.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죠. 계속 똑같은 힘의 자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발전기다. 그러면 우리가 큰 전압을 발생했다가 작은 전압을 발생했다가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영구자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수만 공급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자석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10A를 했다고 하면은 N극의 세다가 5A를 했다가 그러면 N극의 세기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자인데 계자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권선을 감아서 얘처럼요. 권선을 감아서 자석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계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에 뭐요? 전기자예요. 전기자인데 실제 전기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가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있죠.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도 보시면은 끝부분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을 우리가 슬롯이라 그래요. 슬롯. 한국말로 홈이라 그래요. 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요 놈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구멍을 파고요. 전기자에 구멍을 파고 여기에 권선 있죠. 권선을 이렇게 넣습니다. 권선을 넣고 여기에 종이 같은 거 있죠. 종이 같은 걸 넣어서 절연을 합니다. 절연하고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을 할 때 이 코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 얘들 나오지 말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자라고 했지만 실제 구조가 복잡한 거죠. 여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홈이 파여져서 슬롯이 있고 여기에 권선이 안에 집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계자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계자에서 자석이 공급되고 전기자가 회전하면 이 각각의 권선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직류기의 원리고 그 다음에 만든 것 자체가 교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류자를 만듭니다. 정류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정류자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정류자를 통해서 나온 것은 뭐다? 직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 있죠? 한번 보시면 1번이 계철이라고 합니다. 계자의 철둥이 몸체, 계철. 2번이 계자철심입니다. 얘가 계자철심이고 3번이 요거 있죠? 요 부분 있는 거 요거 계자권선이에요. 계자권선. 실제 계자권선을 감아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에어갭 공극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 간격 있죠? 요 사이 간격.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을 에어갭 공극이라 하고, 그 다음에 5번 요거 자체를 전기자 철심이라 하고요. 요 가운데 요거 있죠? 요것을 우리가 정류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계자, 전기자, 정류자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먼저 계자가 있습니다. 계자. 지금 계자 엄청 얘기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기기 과목 있죠? 끝날 때까지 계자란 말 나올 겁니다. 계자. 보세요. 계자는 한국말로 계자고 영어도 필드, 장이란 겁니다. 필드, 공간. 필드, 마그네트입니다. 자석이요. 필드, 마그네트. 그러면 계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응용하는 겁니다. IF. 뭐예요? IF. I는 전류죠. I는 전류. F는 뭐다? 계자. 계자에 흐르는 전류. RF. 저항이죠. 계자의 저항입니다. 계자의 저항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조금 전에 계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앵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 그랬죠. 만들어서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자에 흐르는 전류 있죠? 이 계자 전류를 IF라고 하는 겁니다. 계자에 흐르는 전류. 지금 IF라면 이것도 우리가 계자 전류다 바로 나와야 돼요. 그만큼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자체가 코일이지만 이 자체 저항 성분 있죠? 계자 저항. 이 코일의 저항 값을 나타내는 것이 이 RF, 계자 저항이라는 겁니다. 예, 요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계자는 NS의 자극과 같이 자기력 선속, 자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하는 부분이며,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자 철심, 철덩어리 위에 계자 권선 감아서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속을 만드는 부분. 계자에 대해서는 감는 방법이 있죠. 감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계자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 네, 그것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도 간단하고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직류기의 종류를 할 때 여기에 전원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뭐예요? 전기를 만드는 놈. 전기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전동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있어서 심장. 발전기에서 전기를 직접 만드는 놈이에요. 물론 자속, 계자가 없어도 안 되지만, 자속을 만드는 계자도 필요하지만, 이 전기를 만드는 전기자가 워낙에 중요한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도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집니다. 홈이. 이 전기자예요. 이게 뭐다? 전기자 철심이에요. 철심. 전기자 철심. 여기에 회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려면 코일이죠. 코일. 그것이 이렇게 감겨야 되는 겁니다. 얘가 전기자. 권선에서 실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전기자를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그래서 철저히 다 할 필요는 없고요. A라고 보십니다. 아마추어의 A. 그럼 똑같이 보세요. 아예 뭐야, 아예. 전기자 권선 있죠?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아예 A가 전기자를 의미하니까 RA
전기자의 저항, 전기자의 권선 있죠? 권선의 저항. 그 다음에 EA, 전기자의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가 붙었다 그러면 계자, A가 붙었다 하면 전기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기에서는요. 네, 약속이니까 이건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전기자를 볼게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자속과 세교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 자속이 온다, 얘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 오는 자속과 얘 권선이 수직으로 만나서 팅팅팅팅 하면서 그 충동력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서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자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계자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전기자에서는 성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기자 철심은요, 저규소 강판. 그러니까 강판이 뭐예요? 철이죠. 철인데 규소 강판이라는 것은 철에다가 규소를 함유한 겁니다. 그 함유량이 얼마냐? 1에서 1.4% 정도예요. 우리가 근데 타기기, 변압기나 다른 기기들 같은 경우는 규소 함유량이 더 높습니다. 뭐 3에서 4%, 4에서 5%, 뭐 이렇게 3에서 5% 정도 이렇게 높은데, 직류기는 얘가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손실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규소 함유량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철덩어리가 98%, 철덩어리가 98에서 99%고, 그 다음에 규소가 1에서 1.4%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면 히스테리시스손 감소. 히스테리시스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자기약에서 포화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사용하고, 철심은 성분은 규소강판을 사용하고, 철심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의 철덩어리 이렇게 있죠. 이것을 철덩어리 하나, 얘를 옆으로 봤을 때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판을 겹쳐서, 이건 성층이라고 합니다. 성층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성층한테 이 하나의 두께가 0.35에서 0.5mm 정도라는 겁니다. 0.35에서 0.5mm 정도의 철판을 붙여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사용해서 전기자의 철심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와류손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류손은 다른 말로 맴돌이 전류손인데, 여기서 나오는 히스테리시스손이나 와류손 모두 전기자기약 과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롯. 요걸 뭐라고 했어? 요건 한국말로 홈이라 그러고 영어로 슬롯이라 그럽니다. 전기자 철심에 슬롯, 이런 홈을 파서 전기자 권선을 넣는 겁니다. 이 슬롯에는 전기자 권선을 수용하기 위한 홈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개방 슬롯, 중대형기에 사용하는 개방 슬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롯을, 이 부분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권선을 이렇게 집어 넣기 전에 철심과 이 구리선 있죠. 구리선 도처 사이에는 절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이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파치먼트 이런 것도 절연하는 것도 넣어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지 말라고 여기에 쐐기를 이렇게 넣었어요. 쐐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리가, 이 도체가 회전하더라도 빠져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슬롯인데, A형이 가지형 슬롯, 소형에 사용되는 것이 가지형 슬롯이고요. B형이 개방 슬롯, 이 끝부분 얘기하는 끝부분이 개방되었다고 해서 개방 슬롯이고, 중대형 직류기의 개방 슬롯이 사용됩니다. C번이 쐐기 넣는 개방 슬롯입니다. 얘와 개방 슬롯과 비슷한데 쐐기 있죠. 여기 쐐기를 넣는 자리가 있죠. 쐐기 넣는 개방 슬롯이고, D번이 반패 슬롯입니다. 반 닫혀 있다고 해서 반패 슬롯, 2번도 반패 슬롯이 됩니다. 명칭 정도만, 이런 것들은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기보다는 문제에 나온 것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이 있는데, 요것이 실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기자 권선은 일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전류용이 있고요, 대전류용이 있습니다. 소전류용인 것은 우리가 둥근 구리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단면이 동그란 것 있죠. 둥근 구리선이 우리가 소전류용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완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전류인 경우는 각진 것, 대전류인 경우는 각진 것, 그래서 평각구리선을 사용합니다. 평각구리선이요. 그 다음에 명칭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처음으로 갈게요. 명칭을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입체적으로 조금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전기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홈이 이렇게 슬롯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체가, 구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 슬롯에서 들어가서 이 슬롯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가요. 그럼 요것 있죠. 슬롯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코일 변이라고 합니다. 코일 변. 제가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일, 도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코일 변이라면, 코일 변은 여기에서 슬롯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코일 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밖에 있는 부분이죠. 슬롯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코일 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일 단.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관 코일, 뭐 개방 슬롯형을 현관 코일이라고 합니다. 개방 슬롯형 보시면, 우리가 앞에 슬롯형 보시면 B나 뭐 B 같은 것도 있죠. 중대형 직류기에서는 현관 코일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도선을 감은 형태의 코일, 반패 슬롯에는 손으로 감았다는 겁니다. 손으로 감은 것은 반패 슬롯형으로서 B의 코일이 사용된다.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보세요. 이 정류자는 직류기에만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는 정류자가 없습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일단 보세요. 정류자는 커뮤니테이터라고 합니다. 정류자는 직류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전기자에 의해 발전된 기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부분 가장 중요하고요. 브러쉬와 접촉하는 정류자 편으로 모여있다. 예, 편으로 모여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키는 거 로커.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와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브러쉬를 중성축에 이동시키는 거 로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 브러쉬나 정류자 편이나 뭐 로커나 이런 것들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친근해져야만 전기기기 과목에 자신이 생겨요. 이런 용어에 친근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교재를 한번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슬립링이라고 합니다. 슬립링. 이렇게 했을 때 전기가 어떻게 발생돼요? 이렇게 교류가 발생되죠. 교류가 발생됩니다. 지금 교재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같이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회전하니까 얘는 요거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런데 아래 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얘가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고, 얘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는 항상 위에서, 얘는 항상 아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원을 빼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항상 위에 전원, 항상 아래 전원이니까 어떻게? 얘가 이렇게 직류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놈을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교류에서 사용하는 슬립링이라 그래요. 슬립링. 그런데 직류기에서는 요것을 우리가 정류자라 그래요. 정류자. 요것 때문에 이렇게 교류로 나와야 될 것이 직류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브러쉬라고 그래요. 브러쉬. 그 브러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류기의 구성 요소 3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정전기입니다. 정류자, 전기자, 계자. 근데 직류기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다? 정전기에다가 브러쉬까지. 정전계부. 이건 4가지 요소예요. 그만큼 브러쉬도 중요한데 이 브러쉬는 정류자에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네,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류자에 대해서 뒷부분 다시 얘기합니다. 정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용 목적, 하는 용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류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 여기에서 교재 그림에서 볼 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것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인데 정류자 면에 접촉을 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접촉장이 적당하고 정류자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마모성이 적고 기계적으로 튼튼할 것.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러세요? 얘가 지금 정류자야, 정류자. 그럼 브러쉬야, 브러쉬. 근데 브러쉬는 계속 가만히 있는데 정류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브러쉬 얘가 회전하는 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기를 공부 밖으로 빼주려면 얘가 마찰, 적당한 압력으로 마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전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짧게 되는 거죠. 짧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브러쉬는 압력도 적당하고 저항값도 적당하고 그런 좀 까다로워요. 그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자동차용이라고 BLDC 직류 전동기인데 브러쉬레스,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가 이렇게 문제가 있죠.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짧게 되고 손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브러쉬가 없는 직류 전동기도 사용이 되는 건데 그것이 BLDC라고 합니다. 브러쉬는 일단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탄소질 브러쉬가 있습니다. 탄소가 많이 섞인 것은 탄소질 브러쉬가 하는데 얘는 접촉장이 커요. 저항이 크니까 전류는 작겠죠. 그래서 저전류 저속기, 속도가 적고 그 다음에 전류가 적은 곳에는 탄소질 브러쉬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흑연질 브러쉬는 접촉장이 적습니다.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는 크겠죠. 그래서 대전류와 고속기에는 흑연질 브러쉬가 사용이 된다. 이 브러쉬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극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전기자와 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를 우리가 에어갭이라고 합니다. 에어갭. 그래서 자극편과 전기자 사이를 얘기하고요.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좁으면 특성이 나빠지고 고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소형기에서는 이 간격이 3mm. 그 다음에 대형기에서는 6에서 8mm 정도로 이 공국의 간격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발전기라면 뭐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하면은 이것 외에도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베어링이죠. 베어링. 어릴 때 쇠구슬 하던 그 베어링 그것도 전동이나 발전기에 들어갑니다. 원활하게 회전하기 위해서는요. 베어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 샤프트라고 그러죠. 그 중심이 되는 축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통 뭐라고 베이스라고 그러죠. 베이스 이런 것들도 되는데 원래 전기기기가
깊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 혹시 그 인터넷에서 전기 직류 발전 구조 해가지고 딱 보시면 사진으로 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방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뭐 베어링이나 샤프트, 뭐 축이나 혹은 베이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 위주로 공부해 주시지, 이것들에 대해서 또 깊이 공부하시면 너무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교재 정규반에서는 생략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